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관리에서의 ESG 통합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할 JSP의 대표 정성입니다. 네, 오늘 강의할 아젠다에 대해서 우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관리의 최신 변화와 트렌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젝트 관리의 변화의 한 축을 차지하는 지속 가능성 및 친환경 프로젝트 관리의 핵심인 ESG와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ESG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강의의 주제인 프로젝트 관리에서 ESG의 통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기업들의 사례 소개 및 마무리 시간을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관리의 변화와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의 변화와 트렌드는 아주 다양하지만 크게 6가지 정도의 이슈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의 대두와 실제 적용입니다. 많은 조직들이 비즈니스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조직의 구조 또한 하이브리드 조직 구조로 바뀌면서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에 대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워터풀 방식의 속도감 있게 솔루션을 적용해서 가능성을 검증하는 애자일 방식 혼합되는 하이브리드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와 트렌드는 코로나19 시기 전후로 해서 글로벌하게 채택되고 있는 원격 근무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디지털 협업의 증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또는 리저널하게 분산 팀 간의 공동 협업 도구를 사용해서 원격 근무의 효율성과 생산성 유지 및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 구글의 딥마인드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 최근에 챗GPT 열풍으로 인해서 몰아닥친 이제는 일상의 검색 기능과 기업에서의 프로젝트 관리와 일상의 업무에서 활용되고 있는 자동화 및 인공지능의 활용이 되겠습니다. 전문 프로젝트 관리 툴로서 일상에 반복되는 작업이 자동화가 가능해졌고요. 이에 따른 예측 분석도 가능해졌습니다. 네 번째 트렌드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동화 및 인공지능과도 많은 관련이 있는데 다양한 소스로부터 수집되고 분석이 되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으로 정보 제공의 의사결정, 성능 추적, 위기관리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오늘 강의와 연결되는 트렌드인데요. 지속가능성 및 친환경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프로젝트 관리에서도 환경적, 사회적 규제 준수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역할이 강조가 되고 있고 프로젝트 관리에서 또 다양한 녹색 이니시티브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 추구와 ESG 경영에 대한 이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프트 스킬과 감성 지능 EQ에 대한 집중 강화입니다. 단순히 프로젝트 관리에서의 어떤 기술적 전문성을 넘어서 감성 지능을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 관련 내외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팀 구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앞에서 간단하게 프로젝트 관리의 변화와 트렌드를 알아보았고요. 그 중에 큰 축의 하나인 환경적, 사회적, 규제적, 지속 가능성인 ESG에 대해서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와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프로젝트 관리와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글로벌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고 기업이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성 향상 및 목표 달성에 대한 필요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성공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리스크 및 기회 관리의 필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 경영, 사회 책임 경영, 기업 지배구조에 있어서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의 역량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ESG 원칙을 반드시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에 포함시켜서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부터 계획 프로세스의 통합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ESG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 자체의 시작과 개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럼 과연 ESG는 어떤 건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SG는 기업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일컫는 말로서 투자자에게 기업의 비재무 성과를 커뮤니케이션하는 프레임이자 툴입니다.
기업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환경을 고려하고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재무적 위험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철학을 담고 있는 기업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투자 위험을 관리하는 독립적인 개념이었으나 2000년 이후 기후변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논리와 섞이면서 그 개념이 발전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개념이 서로의 논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최근에는 ESG가 경영, 경제, 정책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거슬 수 없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ESG는 기업 경영의 리스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SG의 범위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있겠는데요. 기업이 경영 전략을 실행하고 리스크를 관리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환경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다양한 요인들이 ESG 범위에 속합니다. ESG 범위는 간단하게 각 영역별로 나오고 있지만 시대의 흐름과 다양한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 보고서를 통해서 공개하는 공시할 때 포함되는 주제들은 기업의 비즈니스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면서 차이는 있습니다. 자, 이제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점에서 ESG 중요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업 경영에서 매출, 이익과 같은 재무적인 요소 이외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요소가 고려가 될 때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 전략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ESG를 기업 경영과 프로젝트에 반영하지 않았을 때 고객사, 소비자, 정부기관, 투자자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때 필수인 점은 강조해도 이제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공급망 실사 시 ESG 반영으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 또한 수준이 향상이 되어서 결과 지향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기업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ESG 규제로 공공입자 참여 시에 불이익을 주어서 제대로 규제를 대응을 하지 못하면 불이익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및 금융기관에서도 ESG 우수 기업에 대한 우선 투자와 자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수가 되어야 되는 경영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ESG의 특징은 기업 경영의 새로운 성공 전략으로서 기업의 분류와 크기를 넘어서 대기업, 중소기업에는 분류를 넘어서 기업이라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입니다. 성공적인 ESG 경영을 위해서는 이 오른쪽에 보이는 10가지 특징에 대한 이해 및 이행이 필요합니다. 즉, 명확한 타겟에 대한 선정, 거버넌스 성공 관리 체계의 구축, 공시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 측정 평가를 위한 성과의 입증, 균형 잡힌 지표 관리 체계의 필요, 밸류 체인상의 더 큰 책임에 대한 요구, 차별화 경쟁력 포인트 구축 및 이행, ESG에 대한 비판적인 수용에 대한 수용도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실적이라는 강력한 인식, 그다음에 홍보나 공식뿐만 아니라 ESG 통해서 본질적인 기업의 변화에 집중을 해야 되는 점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ESG 측면의 어떤 히든 리스크를 규명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신사업 기회 창출과 혁신을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의 성공으로 연결짓는 전략과 이행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의 주제인 프로젝트 관리에서의 ESG 통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중요성이 있겠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중요성을 약 6가지 측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속 가능성 향상 및 목표 달성을 위해서 ESG 통합은 프로젝트 관리에서 중요합니다. ESG 원칙을 프로젝트 관리에 통합하게 되면 조직의 지속 가능성 성과를 개선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가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설계되고 실행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고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강력한 거버넌스 관행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프로젝트는 장기적인 생태적 균형과 사회적 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성은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ESG 통합은 중요합니다. ESG 요소를 통합하면 프로젝트 수명 주기 초기에 리스크를 식별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는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적 리스크, 지역사회의 반대와 같은 사회적 리스크, 규제 준수와 같은 거버넌스 리스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 및 노동 관행과 같은 사회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관계를 개선하고 프로젝트를 지연 또는 탈선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갈등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ESG 통합은 보다 회복력 있고 적응력 있는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프로젝트 이해관계자의 신뢰 및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ESG 원칙을 우선시하는 프로젝트는 투자자, 고객,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더욱 큰 신뢰와 지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ESG 관행은 프로젝트의 평판을 높이고 모든 이해관계자와 더 강력한 관계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신뢰와 지원을 얻고 강력한 관계가 구축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프로젝트에 참여시켜 프로젝트가 이해관계자 요구사항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점점 더 우려하는 고객과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규제 요구사항 준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규제 요구사항이 증가함에 따라서 ESG를 프로젝트 관리에 통합하게 되면 법률 및 규제 준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문제와 잠재적 벌금을 방지하고 프로젝트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에 있어서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속 가능한 조달 가능을 구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폐기물, 에너지 소비 및 기타 환경적 영향과 관련된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환경 및 사회 규제와 관련된 규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법적 조치의 리스크와 관련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로 장기적 가치 창출입니다. 단순히 규제 준수나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장기적 가치 창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SG 요소를 고려하는 프로젝트는 더욱 광범위한 사회적 목표와 투자자 기대에 부합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수익성이 있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서 동시에 장기적인 재무 성과 개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과 경쟁력입니다. ESG 원칙을 도입함에 있어서 조직은 혁신을 추진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속 가능한 관행은 새로운 사업 기회와 향상된 운영 효율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회사의 평판과 브랜드 이미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적으로 ESG 통합을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프로젝트 관리에 적용한 글로벌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환경에 해당하는 파타고니아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타고니아는 출발부터 ESG를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고 풀뿌리 환경단체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공급망 전체에서 공정한 노동 관행을 장려하고 Don't buy this jacket이라는 광고를 통해서 친환경 기업임을 브랜드 철학으로 내세워 오히려 매출이 급성장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매출의 1%를 지구에 내는 세금으로 환경단체에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고요. 리사이클 원단과 유기농 모카를 바탕으로 한 의료 제품을 생산하여 ESG를 비즈니스와 프로젝트에 실천하는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에 대한 사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3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를 달성하고 폐기물 제로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탄소세 정책을 시행하여 전 직원 및 파트너들이 일상의 업무나 작은 프로젝트에서 자발적으로 ESG 원칙과 통합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징수된 탄소세는 탄소 중립선 유지와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림과 같이 나틱 프로젝트라고 해서 컨테이너 형태의 데이터 센터를 해저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차세대 친환경 데이터 센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는 데는 아시는 것처럼 필수적인 요소가 온도 관리인데요.
지상에 데이터 센터를 하게 되면 냉난방기를 계속 가동해야 되고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해저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면 온도를 낮춰서 획기적으로 지상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이나 고장률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 공급을 100% 친환경 전력을 사용해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셜 측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애플의 사례입니다. 애플은 인종차별 정책을 무너뜨리고 비백인 커뮤니티가 직면한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서 인종간 평등 정의 이니시티브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제일 낙후 도시인 디트로이트에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를 열어서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학력과 관계없이 코딩 교육을 제공하고 젊은 흑인 개발자들이 iOS 생태계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 데 필요한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흑인 지도자를 교육하고 지원하고 취업 제공하는 프로필 센터를 개소해서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사회적 측면에서 열심히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2만 3천만 톤 탄소 배출을 감소하거나 제품의 20% 정도의 약 20% 정도의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거나 203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함으로써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ESG 통합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기업의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S의 두 번째 사례인 맥도날드 사례입니다. 맥도날드는 로널드 맥도날드 하우스 활동을 통해서 전 세계 64개국에서 자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기에 한국에서는 로컬 소싱 확대를 통해서 힘든 농가를 지원을 하고 있고 대규모 정규직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버넌스의 사례인 에버레인 사례입니다. 에버레인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패션 기업인데요. 기업의 비전이 극단적 투명성으로 제품 제작 원료, 운송비 등 세부 단가와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까지 전부 일반에게 공개를 하여 이를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과 윤리적인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여서 고객의 신뢰로 이어져서 매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가버넌스의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 관리의 변화 및 트렌드, ESG와 프로젝트 리스크의 관리의 관계, ESG에 대한 소개, ESG 통합의 중요성,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와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프로젝트 관리도 변할 수밖에 없고 그 중심에는 ESG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에서의 ESG의 통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전략입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중요성은 지속 가능성 향상 및 목표 달성,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프로젝트 이해관계자의 신뢰 및 참여 확보, 규제 요구사항 준수,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 그다음에 혁신과 경쟁력 차원에서 프로젝트 관리에서의 ESG 통합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관심 갖고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